안녕하세요. 유통관리사 2급. 우리가 유통정보에서 마지막 단원입니다. 챕터 5.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실제로 온라인에서 물건을 살 때 많이 접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전자상거래라고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실제로 여러분이 많이 쓰고 계시는 것에 대한 이론적인 기반을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전자상거래의 모델, 전자상거래 이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접하시는 소셜 커머스. 우리가 소셜 미디어, 온라인 미디어와 그래서 이 미디어를 활용한 전자상거래를 소셜 커머스라고 합니다. 초기에는 음식점, 커피숍, 공연 등 지역 기반 서비스 상품에 대해서 공동 구매하는 방식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이 소비자들이 모여서 공동 구매를 통해서 가격 하락을 유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품 카테고리별로, 상품의 종류별로 좋은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판매자를 발굴하시고, 그다음에 이들과 가격 조건을 해서 협상하는 이런 상품 기획자, 우리가 소위 뭐라고 얘기하면 MD라고 얘기합니다. 자, 특히나 최근에는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이 모바일 소셜 커머스 판매량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가독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들이 많이 높아졌죠. 자, 그 외에도 O2O 커머스, 이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O2O, 앞에는 온라인, 그리고 뒤에는 오프라인입니다. 자, O2O 커머스는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이의 경계를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도 있고, 오프라인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은 우리가 이런 컴퓨터, 정보통신통을 통해서 가상의 영업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쇼핑몰. 자, 모바일 앱, 모바일 웹 이렇게 있는데 최근에는 모바일 웹앱 이러는 것도 많이 해요. 웹앱. 웹 방식인데 앱처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웹에 많은 것들이 변동됐을 때 앱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융합적인 것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종합몰은 각종 그런 여러 가지 상품 카테고리별로 여러 종류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들 있죠. 지마켓이라든지 쿠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전문몰은 하나 혹은 특정 그런 카테고리 상품군만 운영하는 쇼핑몰을 전문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을 이렇게 단어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만나셨던 그런 온라인 구매처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와닿으실 거예요. 자, 그다음에 오픈 마켓입니다. 오픈 마켓은요, 우리가 업체가 제공하는 장소에서 소비자를 직접 만나서 우리가 상품을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가들이 우리가 주말이나 아니면 쉬는 날에 모여가지고 실제로 소비자들을 만나서 판매하는 농가 장터라든지 여러 가지 굿즈를 판매하는 플리마켓 이런 것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T커머스는 뭐냐? TV와 커머스, 그 합쳐진 말로 TV를 통해서 데이터 기반의 전자상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홈쇼핑 같은 것도 T커머스의 한 종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전자상거래 모델들이 어떤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을까? 어떻게 돈 벌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먼저 광고 수익입니다. 광고를 노출시켜서 이 광고주들부터 광고료를 걷어들여서 얻겠죠. 아니면 고객에게 구독 수익을 받아갑니다. 구독. 그래서 콘텐츠나 서비스를 제공해서 구독료를 받아가지고 수익을 얻거나 아니면 거래 수수료, 그러니까 중개 모델을 얘기하는 거죠. 거래를 가능하게 해줄 때 그 대가로 중간에 수수료를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할 때 이런 우리가 판매자에게 중간 수수료를 받는 모델 있겠죠. 자, 판매 수익 모델은 제품이나 정보 서비스를 고객에게 직접 판매해서 수익을 얻는 모델을 얘기하고, 커뮤니티 모델은 공통 관심의 이용자들에게 만남 매장을 제공하고 광고, 가입비, 소개 비용 이런 모델을 제공하는 거죠. 전체 그냥 플랫폼 같은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콘텐츠 서비스 모델은 포털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수익 모델. 예시를 얘기하면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OTT 서비스들이 있죠. 영상 같은 거 보는 그런 서비스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도 실제로 어떻게 전자상거래 회사들이 수익 모델을 낼까? 온라인 회사들이 어떻게 돈을 벌까? 생각하시면 각각의 예시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 비즈니스, 온라인 비즈니스를 간접적으로 수익 창출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자, 배너 광고가 있고
프로그램 무상 배포가 있고 스폰서십이 있고 제휴 아니면 무료 메일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각각의 그런 뜻하는 게 뭔지 예시들을 보셔야겠죠. 자, 네트워크에 의한 수학 재생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배너 효과예요. 웹사이트에서 회사의 광고를 끼워 넣는 거죠. 여러분들의 네이버 블로그나 구글 애드센스 이런 거 좀 많이 들어보셨나요? 인기 높은 웹사이트나 블로그에 우리가 회사의 광고를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너를 클릭하면 그 회사의 홈페이지나 광고로 연결되는 거죠. 최근에는요, SNS 사용자의 정보와 검색 키워드에 맞춰서, 와, 내가 이거를 찾고 싶었는지 어떻게 알았지? 라는 것처럼 배너 광고가 맞춤형으로 우리가 전략적인 걸로 연결되어 있어요. 두 번째, 프로그램 무상 배포입니다. 쉐어웨어, 애드웨어 이런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을 때 그걸 무료로 쓸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쉐어웨어는 일정 기간 무상 사용 후 이거 좀 괜찮니? 하면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30일 무료 이용 이런 것들, 일주일 무료 이용 이런 것들이 있겠죠. 두 번째는 advertise. 그래서 광고를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그램을 무료로 사용하는데 대신 광고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스폰서십이 있어요. 광고주가 특정 사이트에 후원하거나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프로모션을 제작할 때 그런 것들을 스폰서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제휴 프로그램은요, 다양한 인터넷 사이트끼리 배너 광고를 교환하고 또 광고한 사이트를 통해서 목적한 사이트를 접속할 경우에 금액을 지불하는 거죠. 제휴 광고. 그래서 어디에서 사이트에서 혜택을 받으려고 했을 때 뭐 보험 제휴한 거를 가입하거나 하면은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뭔가 혜택을 얻는 경우 있죠. 그런 부분도 각 보험회사와 그걸 혜택을 주는 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이익을 계산을 하겠죠. 자, 메일입니다. 무료로 정보, 안내 메일, 상품 구매 정보를 안내하는 거죠. 되게 이 부분 파트는 좀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더 한번 예시를 볼까요? 이 비즈니스 유형과 주요 수익 원천. 자, 온라인에서 판매해요. 뭘 판매하는지 모르지만 그 판매하는 물품의 수익이 바로 수익 원천이죠. 검색합니다. 그 검색할 때 여기저기에 있는 광고나 스폰서십, 그리고 온라인 광고 서비스는 그 광고 수입이 있겠죠. 전자출판했어요. 그럼 전자출판을 구입했을 때 구독료, 커뮤니티를 내가 운영합니다. 그럼 거기 나 배너나 아니면 가입비 같은 걸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온라인 비즈니스를 안 하는 게 이상할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죠. 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비즈니스. 전자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래 행위 외에 온라인 비즈니스에 참여하는 고객 및 업체와의 관계, 정보 흐름 이런 걸 강조하는 개념으로 전자상거래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기반으로 정보 공개를 통해서 오픈적인 경영이 실시됩니다. 그리고 이 업무 환경이 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무를 통합하거나 고객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고객 맞춤 서비스가 다 가능해져요. 이로 인해서 소비자의 파워가 증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의 소비자를 상대로 우리가 손쉽게 물건을 구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는 중국의 그런 대형 쇼핑몰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까지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구성하는 요소 한번 정리해 보면 지원 요소는 네트워크, 그리고 공통적인 서비스나 메시지나 정보 전달,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기본적인 지원 요소고요. 기반 요소는 기술 표준, 공급 사슬, SCM이라고 하죠. 판촉하는 것들이 기반 요소입니다. 자, 메일을 볼게요. 자, 메일이 아주 아주 중요하죠. 업무로 얘기할 때 이 메일 왔다 갔다 하거나 그리고 메일 같은 자체에서 증거 기반도 구두 계약 이런 것들도 법적 효력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메일에 대한 사항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opt out, opt in, opt over 이거 세 가지 단어를 좀 구분하셔야 돼요. 자, 유통관리사 2급은 어렵다기보다 새로운 그 유통 세상에서의 쓰는 용어가 낯설 뿐이다. 이렇게 한번 인식하시면서 opt out 먼저 보시면 기업에서 발송하는 광고성 메일에 수신 거부하겠다 의사를 전달하면 고객들은 광고를 메일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opt out 이거는 전자상거래 이용 고객이 기업에서 발송하는 광고성 메일에 수신 거부 의사를 전달하기 때문에 더 이상 메일을 받지 않는 그런 용어를 opt out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opt-in 이거는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아요. 개인정보를 동의하십니까? 할 때 동의합니다 라고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을 opt-in이라고 합니다. 선 동의를 한 다음에 후 사용하는 거죠. 자, 세 번째 opt-over.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 이용한 후에 정보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면 개인정보 활용을 중지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사용하고 후 배제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는 거는 opt-out과 opt-in이에요. 그래서 들어보시니까 그 용어가 좀 정리가 되시죠? 수신 거부 의사 밝히면 더 이상 메일 보내지 않는 게 opt-out. 그리고 먼저 수신 동의를 받는 다음에 후에 그런 정보 처리를 하는 게 opt-in. 두 가지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유비즈 이것도 단어. 자, 바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엠비즈, 모바일 비즈니스입니다. 핸드폰을 사용한 비즈니스는 다 모바일 비즈니스예요. 실시간으로 어디서나 할 수 있고 한 손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가벼운 의사소통 도구고 사용자가 동의해야만 사용자 위치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와 보안 문제 그리고 사용자의 개인정보 동의는 필수죠. 이게 굉장히 법적인 요소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점점 더 강화질 겁니다. 자, 그리고 풀필먼트 이 단어를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물류, 여러 가지 상품을 필요로 하는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상품을 보관하고요. 재고를 관리하고요. 고객이 상품 주문 시 선별, 포장, 그다음에 배송 및 반품, 고객 대응까지 와우 일괄적인 처리 서비스를 다 하는 게 풀필먼트. 데이터 기반으로 상품의 입고부터 고객 주문 및 배송까지 전체적으로 총합적으로 처리하는 게 풀필먼트예요. 그래서 SSG 신세계에서 하는 것도 있고 쿠팡에서 하는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풀필먼트가 준비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점점 더 이런 공장을 짓거나 아니면 선별이나 그런 포장하는 기술을 확대하는 게 유통의 확장성을 도운 그런 기반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플랫폼 발표 한번 쳐볼까요? 플랫폼, 우리가 정거장 이렇게 한글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유통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하기 위해서 온라인에서 생산된 소비, 유통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양면 시장의 개념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 플랫폼이 되고 싶어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초기에는 많은 것들을 투자해야 되지만 결국에는 이것에 이 플랫폼에 익숙해지면 이 참여자들이 여기서 많은 것들을 활동하기 때문에 이 참여자들의 모든 새로운 가치와 혜택을 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플랫폼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네이버나 아니면 쿠팡 이런 것들도 다 플랫폼인 거예요. 거기 안에서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이버가 더 가깝겠네요.